완주엔 하수 찌꺼기로 만든 인공 흙이 묻힌 불법 매립장이 있는데요. 지난해 감사원까지 나서 국 관계자들의 비위를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징계 시효가 끝나면서 이 책임자 처벌이 어려워지나 싶었는데 일부 공무원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완주 비봉면의 한 불법 매립장. 원래는 텅 빈 폐석산으로 6년 전 한 폐기물 업체가 폐석재를 채운다는 조건으로 완주군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하수 찌꺼기로 만든 고화토 60여만 톤을 불법 매립한 건데 이를 묵인한 공무원들의 비위가 감사원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매립장 업무에 관여한 완주군청 소속 공무원 2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해 왔는데 수사는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고화토 반입이 불법임을 알고도 눈 감은 정황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시 공무원들이 작성하고 결재한 군청 내부 문건입니다. 업체가 매립을 시작한 지 6개월여 만에 하수 찌꺼기 고화토 매립으로 침출수가 나오는 등 불법을 적발해 과징금을 물린다고 해놓고는 문제가 된 고화토 반입을 조건부로 허용해주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결국 업체만 이익을 보고 환경 참사로 이어진 건데 올해 감사원은 매립장 관리업체가 고화토 매립으로 올린 수익이 83억 원에 달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영문인지 이후 업체가 부도나면서 완주군이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상황. 앞으로 고화토 처리 등 완주군의 항구적 대책 마련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될 것이란 추측이 나오는데 관련자 처벌과 시시비비를 가리는 작업은 지지부진하기만 합니다. 그다음에 법률적으로 좀 자문을 받는 내용이 좀 길어졌습니다. 이 과정 때문에 좀 늦어졌고요. 그리고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서 비행의 공무원에 나온 부분은 전원보다 지금 고발 처리를 지금 하려고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이 업체의 불법을 묵인해준 배경과 자세한 동기를 밝혀내는 게 관건인데 경찰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익산시 공무원 3명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5억 원 규모의 하폐수처리 시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담당자를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임의로 평가위원 구성을 바꾸는 등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민수 검사 사칭범이 포함된 전화 사기단에서 중간책 역할을 한 혐의로 붙잡힌 부부가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사기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한 한모 씨에게 징역 7년을, 홍모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각각 3,100만 원의 추징금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환전소를 운영하며 사기단에 60여억 원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김장 생각에 마음이 가볍지는 않으실 텐데요. 올여름 잦은 태풍과 긴 장마로 얼마 전까지 배추값이 그야말로 금값이었는데 이 김장 배추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재배 면적이 늘어난 데다 작황도 좋아서 가격이 평년보다 낮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먼저 마재호 기자입니다. 배추 주산단지인 부안군 상서면 일대 수확철을 맞아 풍성하게 자란 배추들이 푸른 들녘을 이뤘습니다. 이곳 토양은 배추가 자라기 좋은 사질 양토여서 돈에서 손꼽히는 배추 명산지입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수확이 시작됐는데 올여름 고랭지 배추와는 달리 김장 배추는 작황이 좋습니다. 배추 속이 노랗게 찼고 단맛이 나며 그냥 먹어도 아삭거릴 정도로 품질이 좋습니다. 아주 즐겁고 재미있어요. 그래서 금년엔 농사 짓는 그 보람을 올해 느꼈고 또 올해는 추위가 비교적 일찍 시작되고 서리도 빨리 내려서 병해도 적었습니다. 한 망에 3포기가 들어가는데 2포기만 담아도 가득 차고 꾹꾹 눌러야 3포기가 겨우 들어갈 정도입니다. 추위가 좀 일찍 와서 병해가 그렇게 많이 없어가지고 물건들은 좋은 물건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 여름 배추값이 고공행진하자 가을 배추 재배 면적은 전국적으로 16% 정도 늘었습니다. 여기에다 작황까지 좋아서 가락동 도매시장에서
배추 10kg들이 한망 가격이 6,100원 정도에 형성돼 있습니다. 지난해 이맘때에 비해서는 2,700원 정도가 싸고 평년 같은 달과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여름에 장마로 인해서 배추값이 금값이라고 평을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들이 타 작목보다는 배추 쪽에 많이 재배를 했습니다. 재배 면적이 늘고 작황이 좋은 가운데 농민이나 소비자 모두 우려는 배추 가격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마정호입니다. 그런데 여름을 이겨내지 못한 몇몇 부재료의 영향으로 김장 비용은 지난해보다 다소 높아졌습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30만 원이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이어서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의 봉사단체 회원들이 모여 김장을 합니다. 소외 이웃이 긴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배추와 무에 정성스레 양념을 버무립니다. 마트 한켠에는 김장 재료를 모아파는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한 해 먹을 김치를 담그는 가정의 큰 행사가 2, 3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주부들은 걱정이 큽니다. 작년보다는 고추고 뭐고 다 재료가 비싸니까 좀 줄여서 하려고요. 70포기, 80포기 정도 했었어요. 그러는데 올해는 한 40포기 정도. 가을 내내 폭등했던 배추값은 안정세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부재료값이 오르면서 4인 가족 기준 김장 비용은 30만 원 정도로 지난해보다 8%가량 올랐습니다. 생강, 대파, 마늘, 건고추 등이 모두 올랐는데 특히 건고추의 오름세가 무섭습니다.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도 있는데 벌써 3kg에 12만 5천 원으로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고춧가루는 7월 장마로 인하여 생산량 감소가 되고 품위가 안 좋아지면서 한 70% 정도 비싸졌고요. 마늘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작년 대비 30% 정도. 한편 김장 비용과 노동에 대한 부담으로 포장김치의 수요가 급증하는 등 김장 문화도 급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내년 전북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신청과 접수가 실시됩니다. 전라북도는 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의 대상 품목 가운데 양파와 마늘의 신청 접수가 다음 달 11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농협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최저가격 보장제 사업은 시장에서 가격 변동성이 큰 노지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추진되는데 기준 가격보다 농산물 가격 하락 시 차액의 90%를 보전해 줍니다. 은행 창구에서 돈을 붙이는 사람이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윤두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은행 송금 거래 중 창구에서 이루어지는 대면 거래 방식은 올 상반기 1,400만 건으로 0.75%에 그쳤습니다. 비대면 중에서도 모바일 뱅킹이 70% 이상을 차지하지만 60대 이상 고령층은 인터넷과 텔레뱅킹, ATM 등의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익산 모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출동 당시 생존자인 40대 남성이 숨지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1시간 반 넘게 방치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허연호 기자입니다. 지난 6일 43살 A씨 등 가족 4명이 쓰러진 채 발견된 익산 모현동의 한 아파트. 오후 5시 반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4명 모두 숨졌다고 판단해 현장을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상황이 종료된 줄 알았던 현장은 얼마 안 돼 발칵 뒤집혔습니다. 숨진 줄 알았던 A씨가 몸을 움직이는 것을 현장 감식을 위해 출동한 과학수사대가 뒤늦게 포착한 겁니다. 구급대원들이 다시 출동해 환자를 다시 접촉한 시각은 저녁 7시 21분경. A씨는 발견 뒤 1시간 40분이 넘도록 사건 현장에 방치돼 있었던 겁니다. 자체 조사를 진행한 소방당국은 2차 출동에서도 맥박이 확인이 안 될 정도로 A씨의 상태가 위중했다고 말합니다. 출혈이 많았었기 때문에 맥박은 좋지가 않았을 것 같고요. 호흡이 너무 약해서 이걸 인지를 못했던 것 같기도 하고. 뒤늦게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현재 퇴원할 수 있을 정도로 의식이 회복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마친 경찰은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거기 과실이 있는지 뭐 실수를 했는지 이런 부분을 자체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고소 고발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수사하지 현재로서는.
한편 경찰은 집안에서 생활고를 호소하는 유서가 나온 점 등에 미루어 A씨가 가족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만간 A씨를 체포해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수백억대 투자 사기 혐의로 붙잡힌 전주의 한 대부업체 대표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법 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모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 7월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9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44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이상직 의원에게 선물을 받은 이들에게 무더기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상직 의원 당선 1년 전에 전통주와 책 등 설 선물을 받은 24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두 1,360만 원 상당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처분 대상에는 김승수 전주시장과 일부 지방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앞서 선관위는 이 의원의 선물 제공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습니다. 윤 의원은 전북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국가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전북 연고 의원으로는 군산 출신 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포함됐으며 예결 소위 여야 위원 15명은 다음 주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시도지사 협의 회장인 송하진 지사가 도청 회의실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만나 남북관계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장관은 지방정부와 민간단체가 중심이 돼 남북관계를 이끌어갈 것을 요청했고 송 지사는 추후 시도지사 협의회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군산에서 60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도내 확진 환자가 172명으로 늘었습니다. 전라북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1일 충남 천안에서 서울 송파구 410번째 확진자와 함께 식사한 뒤 자가 격리된 발열 증상이 나타난 군산의 60대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라북도는 확인된 접촉자는 없지만 이동 경로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주 지역 민간 태양광 시설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전주시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없애겠다고 발표한 정부 방침에 따라 내년에는 1억 원을 들여 민간에 100kW 미만의 태양광 시설 설치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전주시의 지원금은 태양광 시설 설치를 위해 대출을 받을 때 발생하는 이자 보전에 집중됩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이 3조 4,249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올해 본 예산보다 3.1% 1,102억 원이 줄어든 것인데 최근 경기 침체로 내국세가 축소돼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인건비 2조 2,134억 원, 누리과정 관련 1,176억 원 등이며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예산으로 118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2023 새만금 세계 잼버리 성공적 개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활동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전주 자연생태관과 익산 청소년 수련관 등 도내 14개 시군의 청소년 수련과 주요 관광시설에 세계 잼버리 홍보관을 설치하고 대회 개최 때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